제 경험담을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제가 농업 관련, 산림 관련 학과에 다니고 있던 대학생 시절 전문 교수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여기 집에 농사 짓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희 집도 관상수 재배를 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손을 들었죠. 자네는 무슨 농사 짓냐? 저는 조경수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손 내리게, 조경수는 농사라고 볼 수 없네. 안녕하십니까, 나무 대장입니다. 오늘은 약간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한 주제에 대해서 대장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경수 농가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초보 농사꾼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막 진입을 시작하려는 예비 조경수 농가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도대체 조경수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있는데 내가 지금 알아보니까 조경수는 농가 품목에서 제외된다더라, 농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재배 작물에서 제외되더라, 관상수는 안 되더라, 조경수는 안 되더라, 그 말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현안과 제 견해를 밝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농업 재배 품목 중 관상수, 조경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조경수, 관상수는 농업 재배 품목으로 인정한다. 두 가지 말 다 상반된 말이죠. 무슨 말이야 이거?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야? 대장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오락가락 하시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소견 그리고 진실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수라 하면은 눈으로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우리가 심는 그런 나무를 화초류, 그 전반적인 뜻풀이를 관상수라고 하죠. 조경수도 조경적 미학을 위해서 우리가 키우는 그런 인위적인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수에 대한 관점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조경적으로 내가 보기 위해 심은 나무인지, 아니면 그 조경적으로 보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재배하는 품목인지에 따라서 조경수에 대한 견해가 갈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관상수도 조경수랑 똑같은 말이죠. 내가 관상을 위해서, 관상적 목적을 위해서 심은 나무는 관상수지만은 관상적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 내가 심은 관상수는 농업적 재배 품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민은 정부에서 그 땅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농업 생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의 그 근간이 되는 토지를 활용하는 1차 생산 직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혜택도 많이 주는 만큼 그 관리도 철저합니다. 그런데 농업 품목 중에 관상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관상수가 진짜 내가 재배를 통해서 판매를 위한 관상수가 아니라 내가 보기 위한 관상수로 심어 놓은 다음에 그냥 농민에 대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불법적 틀로 활용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상수는 해석적 그 관점에 따라서 농업 품목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도 하고 글귀로 써져 있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재배를 통해서 관상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농업적 목적을 가진 관상수, 조경수는 농업 재배 품목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장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4에서 6년 차까지 어린 묘목의 단계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재배할 때는 관상수, 농업적 목적으로 재배 품목 인정되는데 6년이 지나버리면 성목이 아니냐, 성목일 때는 관상수는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재배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4에서 6년 차 때 나무를 판 다음에 다시 심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좀 더 빨리 찍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은, 제 경험담을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제가 농업 관련, 산림 관련 학과에 다니고 있던 대학생 시절 전문 교수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여기 집에 농사 짓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희 집도 관상수 재배를 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손을 들었죠. 자네는 무슨 농사 짓냐? 수박도 있고 딸기도 있고 참외는 있었나 모르겠네, 이런저런 농사를 짓는 애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조경수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손 내리게, 조경수는 농사라고 볼 수 없네, 심어놓으면 크는 작물인데 왜 그게 농사인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도 나무 농사를 그런
그런 생각으로 하시고 부업으로 하고 계셨더라고요. 당연히 그 교수님은 수학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에서 6년 차 때 끝까지 조경수 생산이 품이 많이 들어간다,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신경 쓸 일이 많은 게 맞지만은 6년 차, 7년 차 때 신경이 안 쓰이고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초창기보다 후반기에 이제 나무의 형질을 다 갖춰 놓았기 때문에 비교적 쉽다는 거지. 쉽다는 게 뭡니까? 처음보다는 쉬운 거지 그게 일이 없다는 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 아닌 농가들이 그냥 심어놓고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르는 그런 관상수 모방 농장을 보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농장을 관리하면은 식재 거리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그리고 나무 판매 타이밍이라든지 그리고 부가적인 성목에 대한 전지라든지 신경 쓸 게 상당히 많습니다. 비료나 거름을 줘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7년 차가 되든 10년 차가 되든 20년 차가 되든 나무 농사는 재배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나무 농사는 농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은 이게 나무 이거는 심어 놓으면은 8년, 9년, 10년이 가니까 자격도 내가 유지하면서 농사는 하나도 안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무만 꼽아 놓고 방치를 한 다음에 자격농 자격으로 그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다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많고 민원이 들어가고 문제가 되니까 국가에서 이 사기꾼들, 이거 모방 농민들, 모방 관상소 농민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짜 농사를 짓는지, 이 사람이 관상소 재배를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겠죠. 분명 모방한 사람은 그런 자료가 전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 농약방 같은 데서 매년 나무 농사에 필요한 농약을 구매해서 그 증빙 서류를 갖춰 놓는 것, 그리고 판매 실적, 그리고 뭐 2년 차든 4년 차든 5년 차든 6년 차든 나는 이걸 농사지어서 계속 판매한 실적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농사라는 게 나는 판매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판매를 하나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노력을 했든 안 했든 간에요. 노력을 안 해도 판매할 수가 있고, 노력을 무궁무진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해와 노하우 기술이 잘못돼서, 방식이 잘못돼서 한 번도 판매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판매 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지은 게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매 실적이 있으면 더 좋지만은 없더라도 내가 이 농산물을, 이 나무를 관상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재배했다는 그런 기록들을 꾸준히 남겨놓으면은 분명히 내 진심에 오해받지 않게 관상수 농사를 합법적으로 지었다는 그런 증거 자료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관상수 농사에 도전을 하시면은 아무런 오해 없이 진정한 관상수 재배를 하는 농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조금 제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장은 관상수 농장을 2년 차에도 인정받고 5년 차에도 인정받고 10년 차 되는 관상수 농장도 인정을 받아서 농민에 대한 혜택을 모두 받고 있다. 그래서 합법적인 관상수 재배 농장은 4년 차든 6년 차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관상수 농사 목적으로 충분히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농민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진심으로 관상수 농사에 도전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뭔가 이렇게 좀 재밌는 주제인데 이렇게 좀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으면 대장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대장이 알려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모른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 대장.